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달립니다. 2% 가깝게 오르면서 지수도 어느덧 빨간불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슬기로운 투자생활 이승석 전문가, 우리 시장 거칠 것이 없다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럼 이승석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예, 초반에 좀 마이너스 불 들어왔다가 지금 슬슬 더 탄력이 붙으려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예, 2025년도 5월 30일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부터 좀 보겠는데 오늘 뭐 제가 다른 날보다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재밌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트럼프의 새 별명이 지어졌다. 이제 타코 트레이드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 월가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난 모습인데 이 얘기를 기자가 물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제 왜 이런 기사를 가져왔냐면은 미국도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매번 강하게 나갔다가 풀어주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어떤 시장이 이제 면역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이 방송을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재가 별로 없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라. 어떻게 본다면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쪽이 개장초 분위기 대비해서 장중에 이제 미국 이 법원에서의 판결, 어제 그 트럼프의 그 관세 문제 판결이 좀 뒤집히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폭 축소되고, 우리 시장 오늘 많이 밀리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다르죠. 그 배경을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기업들의 1분기 실적표, 성적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업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12.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 쪽에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온 거 지금 이 제목을 보면 US Corporate Profile Decreased Sharply in First Quarter.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샤플리하게, 그러니까 좀 급격하게 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우리 증시 쪽이 미국 증시 쪽의 움직임보다도 더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다가 한번 올라올 정도, 그러니까 올라와서 좀 기술적으로 보면 부대낄 구간에서 지금 부대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 요 차트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걸릴 자리죠. 여기가 이제 걸릴 자리. 걸릴 자리에서 한번 걸리면서, 숨고르기를 다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아침에 좀 다소, 보합권 이하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저사양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도 수혜,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만 수혜를 받다면 삼성전자도 수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제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 오히려 6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는 6월달인데 6월달은 대기성,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골드만삭스도 이런 보고서를 내놨죠. 한국의 밸류업, 그러니까 레벨업 때는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에 그런 그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 또 지금 6월 달에 그 나토 정상회담도 열리죠. 그다음에 또 6월 10일 날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 택시가 나올 예정이죠. 뭐 등등 하여튼 호재성 이슈가, 그다음에 6월 5일 날은 또 22의 금리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다음에 6월 중순경에는 이제 FOMC가 열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은 금리 동결하는 게 우리 시장한테 유리하다고 했는데, 자, 제가 이런 내용을 요 짧은 시간 내에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12시 반에 시장의 중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이제 약보합권 정도까지 좀 회복을 보이고 있죠. 뭐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좀 주식 매도가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아직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이 지주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화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 SK, 두산 등등을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침에는 이제 지주사가 순환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른 지주사도 관심을 갖되 저는 이제 실적이 견고하고 우량한 이제 금융지주 쪽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을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주가가 이제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본다면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게 더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제가 잠시 후에 투자 전략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오늘 아침에도 지주사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하고 펀더멘탈적 요인을 같이 감안한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 중심의 종목과 그다음에 펀더멘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어제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설과 증권과 원자력은 올라오면 조금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전량 매도 치고 좀 빠져나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쪽이 여전히 주도주적인 업종군이기 때문에 다 팔 필요는 없겠고 올라오면 자소간의 조절을 좀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당분간도 쉽게 빠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주사나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조선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6월 달에 대기성 호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을 보이면은 고맙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은 이제 지주사 어제 순환배 이후에 오늘도 아침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지주사 중에 탑픽, 그러니까 가장 강한 종목은 한화하고 HD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이 방송을 처음 하면서 그날 이제 뭐냐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풍력 발전 쪽을 좀 관심을 말씀드리면서 태용을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한 35% 거의 40% 오늘 지금 강세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금일 아침에 보게 되면 이제 태양광 관련주, 그다음에 이 풍력 쪽,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물론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이쪽은.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첫 방송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해라 이제 앞으로.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가 끝물이 될 때는 장 초반엔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그 강세폭이 줄어들거나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치 테마와 정책 수혜주하고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새 정부에서 정책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부가 어쨌든 뭐 지금 경제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 테마주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누구랑 같은 학교 나왔대더라, 뭐 누구랑 같이 밥 한번 먹었대더라 하는 게 정치주고요. 그다음에 정책주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그 대선 공약에 따라서 돈이 예산이 집중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산업에 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월요일 날부터 관심 말씀드렸고 태용,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면 대명에너지, 그다음에 또 태양광 쪽에서는 HD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쪽은 제가 볼 땐 다음 주까지도 계속적으로다가 좀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개별 재료 보유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쪽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전방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는 실리콘2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조금씩, 실리콘2는 이제 먼저 움직였죠. 아무래도 유통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쪽으로 보자. 다음 주 쪽을 볼 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코스맥스나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죠.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쪽을 잘 보시면서, 그 분위기를 제가 이제 뭐냐면 중국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여행주죠.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이런 쪽도 좀 관심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을 좀 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저 나름의 이제 기술적 지표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딱 올라올 높이만큼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그게 2,720포인트인데 그 정도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또 숨고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하나? 왜냐면 어제 미국 증시 쪽이 상승폭 축소하면서 유럽 증시는 오히려 밀렸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에서도 한국 증시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대선과도 연동되는 움직임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과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선 전날, 그러니까 대선이 6월 3일인데 6월 2일 증시죠. 그동안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약세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통계상입니다, 이거는. 그 점 좀 염두에 두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지주사가 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지 이것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 반에 시장의 중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제가 표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지주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고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의 트리거가 예전에는 유동성,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제 순환매 끝자락에 보통 지주사가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트리거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던져졌고요, 시장에. 그 다음에 지배 구조에 대한 리레이팅, 재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예전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배당 기대하고 지배 구조 개선의 중심에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지주사의 주가 강세는 테마성 움직임이라기보단 과거는 좀 테마성 움직임의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펀더멘탈에 기초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장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과거에 저도 이제 뭐 주식을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에서도 지난번에 잠깐도 언급드렸습니다. 이게 지주사가 올라오면 거의 시장의 끝자락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갖는 게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의 얘기인데 이게 제가 과거 데이터를 다 찾아보고 조사해본 결과로는 이런 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론 오늘도 팔고 최근 지주사 많이 오른 것들에서도 좀 약간 조절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게 기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지주사는 시장 끝물에 그 수익률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면 최근에는 외국인들까지도 수급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반에 그때는 시간 여유가 충분하니까 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좀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이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에서는 지수가 쉬어갈 때 이제 순환매가 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에너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게 순환매를 잘 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6월달 이슈를 감안할 때 대중국 관련주 쪽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동안 실적이 좋고 좀 소외됐던 종목 중에서 제가 카카오그룹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카카오그룹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게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다음 주를 대비한 전략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순환매,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지금 순환매들죠. 뭐 전기가스 업종이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타야 시장에서 결국은 슬기롭게 투자할 수 있는 슬기로운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번 주까지 여기 방송 이제 첫 주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보다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제까지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승석 전문가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